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에 픽 시작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북한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통보에 무대응으로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 북한정이 나오기는 했어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소통을 물밑에서 하지 물 위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3월 7일 날 2명의 어부가 서해를 왔고 그다음에 5월 달에 4명의 어부가 왔기 때문에 최장 124일 동안 남한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귀순을 거부하고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했고요. 일부 시설에서는 목욕까지 거부하면서 나는 남한에서 호의호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들이 송환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남북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송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이제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 사이의 직통 전화, 이른바 핑크폰을 통해서 송환 계획 통보했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남한 전화는 안 받는데 유엔사 전화는 받는다라는 의미죠. 남북 간의 직통 전화 채널이 한 4~5개 됩니다. 그중에 이제 유엔사가 활용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핑크폰이라는 것이죠. 남측 전화는 받자마자 끊거나 아니면 아예 수신을 안 하는데 핑크폰을 통해서 2차례 전화를 했고 북측이 끊지 않고 남한의 이 송환 계획을 다 듣고 일정 부분 양해한 듯한 제스처가 조금 기계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이틀 전에 우리가 몇 시에 동해상으로 이 선박을 보낼 테니 귀측에서 이를 인계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갔고요. 드디어 이제 어제 D-Day 송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암묵적인 소통이 이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얘기죠. 소통 없이 망망대해에서 송환이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이런 사례는 2017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장소를 얘기를 하면 북한 경비정이 한 100m 정도 전방 후방에서 이들을 인계해가는 방식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짚어주신 것처럼 송환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30, 40대 남성으로 북에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서해에서 구조가 된 다음에 124일 만에 송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장 기간에 걸린 송환이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좀 정치 상황이 작용이 됐다고 보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두국가론을 펼친 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에 대해서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4일에는 최장 기록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남북 간의 물밑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근 이제 대북 확송기 방송 중단하고요. 대북 전단 살포 통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제 북한 주민 송환하는 거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그냥 개선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측은 개선을 원하고 또 대화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두국가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단기에 이런 3가지 조치로 인해서 남북이 당사자가 회담장에서 만나는 일을 아직은 북한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파병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남측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 북한을 향해서 유화 조치 좀 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남북 기본 협정 체결, 국정과제 포함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협정문에선 통일이란 용어 빼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서도 이제 북한이 두국가론 지향한다고 짚어주셨는데. 네, 일단 이 협정 이게 뭔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이제 지난 91년에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하겠다라는 것을 책정했습니다. 당시 연영묵 북한 대표단이 이제 워커힐 호텔에 와서 이 합의서에 사인을 했는데 당시에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 비준을 받는 어떤 협정을 만들어서 마치 남북 간의 관계를 외국과의 조약처럼 이제 활용하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거기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통일부를 지금 남북관계부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 변경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빼는 그런 협정문 체결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이 협정이 국회 비준 통과되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남성우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